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2007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당초 SVB은행 파산과 크레딧 스위스 부실로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전망도 많았으나 은행 자금 지원에 나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된 상태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성명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적합하지 않지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번 은행 파산 사태로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미국 주요 은행들의 채권 부동 위험률도 올라 연준의 정책이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는 인상했지만 금리 인하 효과를 발휘할 요소들이 있어 인플레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사태로 은행들의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가 대형 은행들로 번진다면 연준의 자산을 축소하는 QT를 상반기 내 중단할 가능성이 있어 언제든 금융시장의 버블이 재차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차가 1.5%포인트까지 벌어져 22년 만에 금리 역전폭이 가장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 전반에서의 외국계 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을 따라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한국도 일정 부분 출혈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 중인 대출자는 228만 명에 달하는데 연소득의 56%를 빚을 갚는 데서 이는 은행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둔화를 일으켜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달러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시장 통화량이 증가한 상황이라 한국 등 아시아권 신흥시장으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서인데요. 또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한국 증시는 호황을 보였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보인다면 우리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긴축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고 중소형 은행들의 추가 파산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금융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해 자산 축소를 중단하고 금리는 유지한 채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시장 통화량이 줄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올해 안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막강한 버블을 일으켜 금융자산 폭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긴축을 하고 있으나 정부가 나서 대출 금리를 내리며 최근 하락폭이 둔화된 부동산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즉 한국과 미국은 겉으로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론 유동성을 공급 중이라 언제든 금융시장에 엄청난 버블을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기는 항상 마지막으로 엄청난 버블을 일으키고 알려지지 않은 위기가 터지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